네, 반갑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특별할 게 없었죠. 일단은 상승 흐름 유지되다가 조금 빠지다가 또 다시 올라섰는데, 자, 오후에 올라서는 주인공은 조금 다른 애들이었어요. 아침에 반도체가 강하게 끌어올렸다면 오후에는 2차전지가 회복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조금 공평하게 나눠 갖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 수급은 쌍끌이 순매수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금융투자가 오후에 매수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자, 테마주들은 내려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특정 테마가 다 일제히 내리거나 일제히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테마 안에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신기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수급이 빠져나가는 형태에서 옥석가리가 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선호하는 종목들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자동차만 조금 뭐랄까 보합 수준으로 조금 끝났고요.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은 다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양봉이 더 크게 마무리가 됐죠. 반도체가 일단은 아침에 끌어올렸다가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면 된 건데, 오히려 좀 잘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2차전지가 어느 정도는 좀 상승해주고 받아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이탈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돌고 하다가 또다시 다른 쪽에 정착도 하는 거고 시장에 퍼지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잘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시장 자체도 많이 올랐어요. 자, 1.28%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분봉 상황 보시면은 별 볼 일 없는 상황이 계속 보여주다가 오후에 상승 포인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2시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면은 내일 파월장이 쓸데없는 말만 안 하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 타이밍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요. 종목도 홀딩하고 넘어가기에 아주 좋은 흐름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추세적인 부분도 이렇게 하단부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놨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둘 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만 있다라면 시장의 어떤 불안정한 감정들이 조금은 사그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2600포인트까지는 어렵더라도요. 20일 이평선 근처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뭐 급등을 보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천천히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요. 뭐 2580이라든지 2600 근처에 다가서는 모습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가 더 많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3천억이면은 대단히 큰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매우 이 코스닥 쪽에 뭐 유입하는 자금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편이죠. 대신에 금융투자가 좀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매수 물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금융투자가 받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양시장 모두 오늘은 매수가 잘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치상으로만 따지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외국인은 코스닥, 그 다음에 기관은 코스피 이렇게 좀 갈라진 모습이고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그렇다고 판 것도 아니죠. 한 1000억 정도씩 사이좋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들만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뭐 수급상에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1.6% 아침보다 더 올랐죠. 더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지면서 조정이 좀 됐는데 두 개가 균형을 맞춘 것을 보게 되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배터리 쪽에서는 일단 아침에 좀 떨어진 부분들이 반등으로 연결되면서 분위기 좀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5%나 올라갔어요. 포스코 퓨처엠은 11% 상승하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고 얘기해주는 듯한 느낌이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랐었죠. 9%까지 올랐다가 지금 6%대 마무리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형태, 나만 갈 거야가 아니라 대형주도 같은 경우는 수급이 돌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만 조금 소외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나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세 가지 집단 중에서 자동차 쪽으로는 수급이 안 간 것 같아요. 2차전지와 반도체 이렇게만 수급에 몰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쪽 넘어가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살짝 네, 불안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뭐 당장 나쁠 건 없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의 모습들 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까 마이너스였던 것 같았는데요. 예, 마이너스였었는데 플러스로 넘어갔죠. 마이너스 2%대에서 플러스 5%대까지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삼성 SDS가 오늘 4%대 많이 올랐어요. 14만원대 돌파하면서 분위기 좋아졌고요.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 자, 조선주도 살짝은 반등을 좀 해줬네요. 일단 지지선 지켜주는 모습. 시장 따라서 움직인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요.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하나오전도 지금은 보합 수준, 뭐 삼성중공업도 보합 수준.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일단은 뭐 좀 유지하고 지켜보자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종목들이요 많이 하락한 종목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 느낌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둘 다 사이좋게 3%씩 반등하면서 위치를 좀 지켜냈고요. LNF는 20만원 깨질 것처럼 막 위태롭게 그러긴 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한번 깨졌네요. 19만 9,500원까지 갔다가 2.7% 상승하면서 20만 6천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도 많이 올라와주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죠.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간 종목이 대부분 많았고요. 삼천장제약은 그냥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로 따지면은 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올라와서요. 네, 크게 부담될 것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신성델타테크 10% 올라가면서 마무리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약간 변동성 구간에서 버텨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특정한 테마의 어떤 움직임들은 이제 곧 발표가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발표를 기다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그런 정도였고요. 자, 그러면 오늘 등락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1093개 종목이 상승, 그 다음에 하락은 423개 하락입니다. 상승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540개와 324개, 하락 종목이 324개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은 상승한 종목이 좀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540하고요. 그 다음에 1,100개 정도 된다면 1,600개 정도 종목만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한 700~800개 정도는 오늘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긴 합니다만 하락 종목도 섞여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형주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네, 대체적으로는 큰 수익이 나오기 좀 어렵죠. 자, 하지만 상한가 종목은 제법 있었습니다. 엑서지, 삼천땅,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 아스트도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네, 아스트 지난번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네, 그 상장 폐지 얘기 나오고 막 그랬더니 지금 바로 상한가 들어가 버리네요. 네, 속임수였던가요? 네, 바이오솔루션, 폴라리스 오피스 요것도 지금 보면 등락 괜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상승 추세 연결되고 있으면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네, KG ETS 상한가 들어가 있고 이 KG 모빌리티가 지금 7년 만에 흑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네, 모빌리티의 가장 큰 최대 주주가 KG ETS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고요. 오늘 KG 그룹주들 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테마주들 보시면은요, 한성기업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상한가 근처,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상한가 근처, 그다음에 우리로 서로 다른 테마인 건 아시죠? 네, 한성기업은 네, 뭐 잘 아시듯이 그 수산물 관련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산주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성이 어묵, 참치 뭐 이런 쪽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네가 지금 상승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 때문이겠죠. 우리로는 네,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이고요. 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모비스 이런 거는 또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이죠. 자기들 맘대로 막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맥신 관련주는 따로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내려볼게요. 수산중공업은 아시죠? 수산주 아닌 거. 네. 이거 지금 올라간 게 또 그것 때문에 오해받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거는 그냥 중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또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수산주가 대부분 좀 올라온 게 많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는 3.7%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오늘은 나쁘지 않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락률 넘어가시면은요, 인산가, 요거는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산주가 올라간 거하고 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또 내려갔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그 흐름들을 급등이 아니면 보합 수준 유지되는데 인상감은 조금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네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휴비스 이런 것들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요거는 또 아시죠? 맥신 관련주. 근데 이거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기들 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은요. 약간 시장이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테마가 아니라 이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아주 이 테마주에 미련이 있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하락 포인트도 그게 작지는 않습니다. 1.7%예요. 아침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대 넘는 상승이지만 여전히 2%대 정도 가까운 계좌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락 포인트도 컸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었다라면 변화는 조금 계좌에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었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침과 똑같아요. 1에서 한 2% 정도 수익률 나와 있으면 괜찮다 보시면 되죠. 네. 자, 근데 매매 동향 잠깐 볼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2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움직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매수였는데 요거 확정때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게요. 확정으로 보게 되시면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역시 이쪽 매수 들어왔네요. 그래서 얘네들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뭘 샀을까요? 레버리지 반등 쪽에 베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매도가 좀 있었고요. 오늘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쪽은 주가 상승 쪽에 베팅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여기 에코프로 BM. 자, 반도체와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가 지금 매도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수급이 조금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도체나 2차전지가 못 가게 되면 자동차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자동차의 어떤 반등 포인트를 또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또 자금이 순환하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와 2차전지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자동차는 지금 따로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은 약간 이번에 랠리에서는 조금 뒤로 밀려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쪽이나 이런 쪽 그 매수 쪽이나 매도 쪽에 보시더라도요, 골고루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테마주도 어떤 거는 매수고 어떤 건 매도고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특정 테마가 연달아서 움직인다, 단체로 움직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또는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이런 쪽으로 접근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래쪽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상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현명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그냥 홀딩 하시면서 시장 상황 지켜보고 매매는 조금 천천히, 여유있게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굳이 매수 안 하셔도 괜찮아요. 특히 내일이 주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벤트 있잖아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상하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다 엿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서두를 필요 없고요. 다행인 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장 영향을 그렇게까지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25일 내에 24일하고 25일 현지 시간으로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 때 파월 의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문제점이 된다면 다음 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별 문제가 없다면 다음 주는 월말 윈도우 드레싱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월말까지 회복세를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8월달 하락분을 전부 다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라도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시장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저녁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 방송 들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만나 뵙고요. 마감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